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1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성금요일로 인해서 뉴욕과 유럽 모두 휴장하였습니다. 이 공휴일이었다 보니까 경제활동 자체가 멈춰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이 되었던 이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한데 그동안 최근에 발표되었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놓고 보게 된다면은 예상치보다도 되게 안 좋은 모습이 보이시다 보니까 야, 이거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예상치와는 다르게 이전에 이제 정해놨던 지표들과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 보여지게 되면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올라간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라갔다. 요 내용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악재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악재라기보다는 엄청 중요한 이 호재가 올 수 있었는데, 요거의 시간이 조금 늦춰졌다? 요 정도로 이 내용을 해석해 보시는 게 저는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 트레이더들이 보는 것처럼 연말 금리가 지금과 같거나 낮은 이런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과 같다라는 얘기는 5.25까지 가더라도 한번 떨어져서 5.0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한번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지금 당장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에 이런 심리가 시장에는 기대감이란 녀석을 줄 것이고, 기대감이란 녀석은 주가에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단기적으로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나온 내용들로는 약간 쉬어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아직 기대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있으면 발표가 돼요. 이번 주에 미국의 대형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되는데 이제 코멘트를 하나씩 남기거든요. 그런데 이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은행들도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얼마나 시장에 대해서 잘 읽겠어요. 그런 만큼 이 내용들 자체가 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향후 방향을 참고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모든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괜찮은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속도가 단기적으로나마 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심리 자체가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키포인트를 만약에 잡는다면 은행들의 코멘트, 실적 발표일 요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끝이 보인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 성장 뒤처질 수 없다라는 이 의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중국이 대단한 나라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미국은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금리 같은 경우에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동결하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풀어내는 이런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액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이게 환차손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라도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제조업이 너무 강하고 이게 전부 국가 수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돈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다시금 살리는데 탄력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힘있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으로 돈이 몰리는 이런 효과를 현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증거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요. 지금 미국 쪽에서 전기차 주도권을 위해서 뭐 전력 투구를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 투자를 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보이십니까? 테슬라 중국에 또 투자했습니다. 그만큼
지금부터는 미국의 어느 정도 눈치를 보더라도 중국에 투자할 정도로 돈이 되는 냄새가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축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 이 중국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기에는 진짜 아쉽긴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중국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 한국의 반도체 역시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이 반도체 수출 비중을 보면은 압도적인 1등은 한국에서 항상 중국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되게 안 좋은 소리만 들려오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완화되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일본 쪽에서 이 뉴스로는 안 나왔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꾸준하게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이 아시아 쪽에서 1등을 차지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일본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데이터화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는 뭐가 많이 들어간다? 반도체. 그래서 지금은 잠잠한데 일본 쪽의 데이터화 본격화 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삼성과 하이닉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는 소부장까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투자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소부장까지도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다만 이 금리 인상의 끝 하는 이번에도 동결할 것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반도체 수출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끝내면은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 속도가 조금 붙을 수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에서 좀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랑 미국이랑 달러에 대해서 무제한 수합을 맺어놓은 것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IMF 같은 사태가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달러 환율의 불안정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 피해를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 조심을 하시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고금리 때문에 현금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현금도 없는데 부채 비율까지 높아 아예 안 보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싹 봤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온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소개란에 있네. 다시 영상 소개란에 이 텔레그램 공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이 리포트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도 올려드리곤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오늘 좀 많이 빠지나 싶다가 다시금 반등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씩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 엄청나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아요.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셨다면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어떠한 부분이 보여지냐면 최근에 한국의 정부와 영국의 이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부서의 장관과 이 회담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 지역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원전 이외에도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공조를 맺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했을 때 그러면 일단 원전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이 원전의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풍력과 수소입니다. 물론 풍력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한국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부분 여기에는 아쉬운 것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생태계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도 탑급 중에 하나잖아요. 이들 간의 협업이 계속해서 커지고 이쪽 섹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두산 입장에서는 원전 수소, 야, 이거 매출 많이 나오겠다.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풍력보다도 이 두 가지 섹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2020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도 전에 한번 영국 쪽이랑 이 독일 지역이었나요? 여기서 전기세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풍력의 비중이 높았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풍력 발전이 일시적으로 멈추다 보니까 원래 필요한 전력이 100인데 갑자기 80, 70밖에 생산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전 세계가 갑자기 변동을 크게 줬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겨울에 막 27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었죠. 그럼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타는 풍력 쪽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원전과 수소 여기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두산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신경을 많이 쓴 분야에 이거 관심이 집중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보고 이거는 된다 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영국이 최근에야 조금 주춤한다라고 하지만 전 세계 GDP 순위를 보더라도 항상 최상단입니다. 소비력이 없는 국가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단위 투자가 진행이 되는 이 원전 8기? 이것도 바로 이렇게까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SMR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분야가 나눠져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찌 되었든 간에 에너빌리티 입장에선 이 내용 자체가 호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영국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를 따라가는 국가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영연방 국가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뭔가 기대될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자, 그런 상황에서 수급을 한번 놓고 보게 된다면은 자, 일단 오늘 좀 빠지니까 바로 저점에서 연기금이 긁어서 올려줬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관 쪽의 매수세는 가격 방어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일단 오늘 매도세가 외국인 쪽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아까 여기 마이너스가 조금 더 컸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었다는 건 무슨 소리다?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게 며칠 더 연결되는 모습이 여기처럼 보여지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관은 기본 베이스, 외국인 언제 돌아설지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차트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제 기본 지지 라인부터 하나씩 생각을 한다면요. 일단 60일선 떨어져 갖고 여기서 겁나신 분들 있으셨을 텐데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자, 121선 이탈 전까지는 걱정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매도를 해야지 손실권이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 아래로 빠지기 전까지는 그냥 본전이다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한번 보세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지금 21선 위에서 횡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볼린저 밴드 상단 도착 안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래 찍고 21선 위에 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랬을 때 이 241선을 돌파하는 모습과 함께 여기를 맞물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전에 이 타고 올라가는 흐름처럼 여기서부터 다시 이러한 흐름이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급이 갑자기 꺾이는 게 아니라면 그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481선 돌파하게 된다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2만원 아래까지만 노려보면 참 좋을 것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보고 있는 이 흐름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나오는 뉴스는 솔직히 오늘 저 뉴스 나오고 조금 더 급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게 지금은 좀 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자,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좀 빠지니까 바로 연기금 매집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외국인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급등 기대하면 좋고 자, 그런 다음에 지지라인은 121선 여기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자, 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자, 여기에서 일단 여기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수급에서 꺾이는 모습이 안 보여지게 된다. 481선 여기까지 1차로 목표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까지 돌파한다면 2만원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맞춰봤는데
이 뉴스와 함께 제가 말씀드린 이 포인트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